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친구들 삼국 창궐전 시리즈의 조조 윙 건담, 그리고 손견 건담 아스트레이, 동탁 프로비던스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삼국지를 베이스로 한 벌써 프라모델이 벌써 6종류가 발매했죠. 3개씩 2번 나눠서 발매를 하면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견, 동탁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스타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화려하다, 상상 이상으로 좀 화려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치만 이번에 나온 이 새 기체는 좀 검은색의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칙칙하다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네, 약간씩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매는 2019년 4월 27일에 3개 동시에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은 조조가 800엔, 그리고 손견이 700엔, 그리고 동탁이 600엔입니다. 100엔씩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만큼 색깔 분할도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동탁은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조조 같은 경우는 화려함으로 좀 커버를 한다 느낌이 있는데, 손견도 이 클리어 파츠를 아낌없이 써서 정말 화려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탁은 조금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프라모델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립성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조, 손견, 동탁의 외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에 봤던 유비관우 장비처럼 외장에 엄청난 몰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라진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몰드가 많다 보니까 약간 먹선 넣는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독창적이었다고 느꼈던 거는 팔뚝 이런데도 윙건담의 느낌이 좀 나지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윙건담스럽긴 한데 묘하게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스커트 쪽은 클리어 쓰면서 그럭저럭 실루엣은 좀 윙건담 같기도 하고,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되게 이 나름의 이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비는 팔에 갖고 있었던 디바이스를 조조는 백팩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게 클리어 파츠로 된 피닉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피닉스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메모리네요. 날개는 뭐 화려한 건 좋긴 합니다. 3mm 조인트도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은 하는데 접을 수가 없어서 이 공간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은 앞뒤 좌우 다 동일합니다. 얼굴은 혓바닥이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됐고, 안테나 부분에는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 몰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위쪽에는 이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올린 것 같은 디테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색깔 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클리어 블루, 어깨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클리어 레드도 있고, 그리고 스커트에도 클리어 블루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검은색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클리어 블루 부분이 좀 더 밝아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일러스트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스커트 뒤쪽과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뒤통수도 그렇고 약간 색깔 조합이 뒷모습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여기는 원래 여기도 클리어 블루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도 스커트 뒤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주변이 검은색 테두리여야 한다는 그런 색깔 조합은 있네요. 그리고 장식이 많다 보니까 가동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머리 움직일 때 이렇게 뒤에 보면은 날개랑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움직이다가 과하게 움직이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기존 유비관우 장비와 동일한 몸통을 쓰기 때문에 앞뒤로 가동하는 형태 볼관절, 그리고 어깨 장식이 크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파츠다 보니까 가슴 앞뒤로 움직이는 거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돌아가는 거는 의외로 걸리적거리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움직이고요. 고관절, 이 스커트 가동 살짝 하면서 안쪽 보면은 볼관절 여전합니다. 사이드 스커트 쪽이랑 골반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가동이 있긴 하지만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다리 움직이는 데는 좀 제약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목 접지력은 그럭저럭이고, 과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좀 빠지고,
참고하세요. 네, 유비나 조조와는 또 다르게 이 손견은 클리어 파츠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검은색 계통이긴 하지만 화사한 클리어 파츠 덕분인지 그리고 금색의 비중이 좀 더 커서인지 상당히 좀 적지 않게 화려해 보입니다. 머리는 마치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붉은 색깔 클리어 파츠와 클리어 옐로우 파츠로 색깔 조합을 만들고 있고요. 아스트레이의 특징 중 하나인 볼에 이런 덕트 이런 것도 재현되어 있고, 아마츠의 특징 중 하나인 턱 받침 이것도 재현되어 있고, 그리고 아스트레이 특유의 이 뒤에 덕트 이것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츠의 특징 중 하나인 팔 비대칭, 왼쪽 같은 경우는 어깨 뒤에 보면은 또 아스트레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골드 프레임처럼 금색깔 파츠를 활용하고 있죠. 오른팔은 블리츠 건담의 느낌처럼 이렇게 좀 곡선의 기다란 어깨가 존재하고, 블리츠 건담 특유의 팔의 디테일이 남아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레이의 특징 중 하나가 앞으로 좀 모아지는 가슴, 그리고 좌우에 점 하나씩 이런 디테일도 클리어 파츠로 다 재현을 해줬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클리어 레드와 옐로우를 적절히 조합한 파츠 조합을 활용하고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스트레이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클리어 옐로우 위에다가 빨간 색깔 스티커 2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은 화려한데 뭐랄까 약간 그냥 가죽을 둘러쓰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뒤쪽 이쪽은 확실히 아스트레이네요. 옆에서 보니까 실루엣도 그렇고 느낌은 아스트레이지만 디테일은 아스트레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스커트에 가려진 다리 안쪽을 보면은 이건 좀 아스트레이 같습니다. 발 옆 실루엣도, 발톱이 좀 특징이긴 하지만 옆에서 보면 좀 아스트레이 같아요. 날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도 펼쳐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mm 조인트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하는 건 좀 화려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장식물이 많다 보니까 고개 돌아갈 때 걸리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여기 몸통 쪽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은 움직이는데 아까 조조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장식들이 있다 보니까 팔을 앞으로 들 땐 조금 불편합니다. 어깨 자체를 들면 되지만요. 가슴 가동, 앞뒤 가동하는 거 여전히 크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좌우 움직이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앞부분 스커트가 좀 크게 움직이는 편이라서 다리 들 때라든가 이럴 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무릎도 다리 들면서 이제 같이 움직여주면 90도 좀 넘게 가동을 합니다. 그래도 스커트가 아래쪽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지 가동하는데 불편하진 않네요. 발목, 독특한 장식이 있지만 그래도 접지 않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뒤로 뻗을 때도 꽤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동탁 프로비던스 건담. 프로비던스 건담 느낌은 몇몇 군데는 좀 나는데 좀 리파인이 역시도 많이 됐습니다. 전신을 검은색과 회색 계통으로 두르고 있고요. 등 쪽에는 클리어 레드로 된 백팩이 보입니다. 백팩만 보면 확실히 프로비던스다 라는 느낌이 좀 들죠. 단지 색깔 조합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갈라져 있는 외장 사이사이에 전부 다 마치 용암이 흐르듯 붉은색 계통이어야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삭제됐고요. 스커트도 뭐 스티커는 뭐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등 쪽도 마찬가지. 이 백팩 쪽에는 역시 아까 봤던 이 실버 통과 이런 게 검은색 계통이랑 뭐 있어야 되는데 뭐 클리어 레드 통짜 파츠로 사출이 되면서 심플하게 사출이 됐어요. 특유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반테나 부분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거는 이거는 프로비던스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안테나를 추가하니까 진짜 무슨 왕관처럼 바뀌었죠. 그리고 수염 파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수염, 그리고 이 코 쪽에도 코수염 같은 디테일이 조금 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프로비던스 특유의 옆구리 동력선, 요것도 디테일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단지 검은색이어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보인다. 어깨 쪽은 좌우 비대칭입니다. 이쪽은 눈 같은 클리어 레드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팔뚝에 발톱처럼 보이는 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쪽은 좀 투박한 듯 하지만 그래도
사이드 스커트가 굉장히 큼지막해 해서 튼튼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이나 이런 건 뭐 심플합니다. 그죠? 백팩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건 뿔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동, 동탁은 좀 턱수염이 좌우에 있는 장식에 걸려요. 이렇게 툭 걸리다 보니까 고개 돌리는 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어깨, 요거는 뭐 역시 앞에서 봤던 것들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단지 가슴 장갑이 등보다 길어서 앞으로 굽히는 건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덜해요. 뒤로 굽히는 건 많이 움직이는데 요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움직이다 보면 팔 좀 빠지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이쪽은 통짜 파츠다 보니까 그냥 쏙 밀어 넣는 정도예요. 뭐 탁 잡아준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리 그래도 동일 파츠로 활용하기 때문에 앞뒤 가동은 역시 좋습니다. 좌우 움직이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사이드 스커트가 크다 보니까 다리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요. 아무리 이게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감 좀 존재하고요. 스커트들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각도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툭툭 빠질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각도만 잘 잡아주면 그래도 이쁩니다. 다리 움직이는 건 좀 불편해도 무릎 가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발목은 뭐 이것도 앞에 애들이랑 뭐 비슷하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뒤로 뻗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얘는.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조의 무장 바로 이것 쌍우검,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모티브로 나온 검이고요. 두 개가 갈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디테일은 뭐 뾰족뾰족하니 느낌은 뭐 살아있습니다. 클리어 블루 통짜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쌍우검을 합쳐주면 이렇게 결합하면 쌍쌍패검이 완성됩니다. 이름이 쌍패검이 아니라 쌍쌍패검이에요. 쌍우검 두 개가 합쳐져 쌍쌍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독특합니다. 해서 이렇게 조조의 손에 들려주면 화려한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손견의 무장도 봐야겠죠? 바로 짜잔! 타테가미라는 무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조도 디바이스가 있었고 유비도 디바이스가 있는데 손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타테가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를 빼보면 이쪽은 타이거 메모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죠, 말 그대로. 해서 디바이스에 이렇게 꽂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장이 완성됐는데 이 손견 같은 경우는 백팩, 이것도 무장입니다. 이 무크로노 신기라는 그런 무장입니다. 백팩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 떼어낸 백팩을 이렇게 두 개의 무장을 합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동탁의 무장, 짜잔, 이름하여 초열도, 유일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무장입니다. 뒤쪽은 심플하지만요,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진짜로 약간 불이라든가 이런 몰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불 나고 있는 듯한 몰드. 클리어 레드 파츠로 되어 있고 그냥 이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심플합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조조, 손견, 동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동탁은 이렇게 무장을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 모양에 맞춰서 쏙! 자,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조조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갈라서 백팩에다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백팩에 수납이 됐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동탁은 다른 장수한테는 없는 독특한 기믹이 있죠. 변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머리를 뽑고 어깨를 빼고 이렇게 스커트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팔을 돌려주고요. 허리는 완전히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종아리 쪽에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여기에 아까 스커트에서 뺏은 조인트, 그리고 뒤쪽에 있던 스커트를 먼저 빼고 무장을 떼어낸 스커트 쪽에 끼워준 다음에 다시 끼면 좀 안전하게 낄 수 있고요. 머리에 있었던 안테나를 빼서 조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아래쪽에 달아줍니다. 자, 이 상태의 머리를 뒤집어주면 이 위쪽에 무언가의 조인트가 보입니다. 여기에
눈 달린 게 위로 끼워지고 안 달린 게 밑에 끼워지고 흉룡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변형 완료. 흉룡 공룡이 아니더라고요. 흉룡이더라고요. 그치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 붉은 색깔 라인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네요. 앞에서 보니까 꽤 괜찮네. 아닌가? 옆에서 봐야 하나? 그냥 순수하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국 창궐전 조조 그리고 손견 그리고 동탁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지만 각각 다 약간 어두운 컬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칙칙하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좀 혹시 유비관우 장비가 화사하긴 했네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톨기스 3, 듀나메스 등등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예, 각각 매력이 있긴 합니다. 예, 조조도 화려한 날개, 그리고 손견은 화려한 클리어 파츠, 그리고 동탁은 이게 좀 튼튼해 보이는 두꺼운 외장, 이런 게 참 좋기는 한데 역시 SD는 SD였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SD 치고는 가동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그 가동 범위를 너무 주렁주렁 달린 외장이 좀 방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봅니다. 그치만 뭐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그래도 전시하는 맛은 나겠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